네,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고민타파 부동산 해결사들. 먼저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해결사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주식회사 JPK 리얼티의 박혜준 해결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건축 단지의 대안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해결사님, 그럼 리모델링 아파트에 투자하는 거 이건 괜찮은 걸까요? 네, 그 기주 따라가는 방법이 또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상품이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되는 아파트 상품이죠. 이 두 가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요. 뭘까요? 바로 헌집 줄게 새집다오. 그러니까 오랫동안 오래된 집을 가지고 있다가 새 집으로 바꾸는 이슈에 따른 어떤 이익을 보는 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아파트의 투자 상품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정부가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압박 때문에 조금 진행이 더디게 좀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가 이 의견 수렴 체계의 단계마다 그 서울시와의 조율 부분이 좀 문제가 되어서 또 그 단계별로 그 빠른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두 가지 방법 외에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좀 도움이 될 시간일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을 몰랐던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오늘 리모델링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되는 다른 방법,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이란 게 뭔지 좀 궁금하시죠? 자, 리모델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 아파트의 기본적인 뼈대죠. 골조는 그대로 냅두고요. 거기다 바깥에 있는 껍데기와 안쪽에 있는 껍데기를 새 걸로 좀 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하는 자재들, 설비, 기기들을 싹 드러내서 새 걸로 좀 갈아내주는 게 리모델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자체도 리모델링인데요. 요것만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게 새 아파트가 되게 되면 효용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내 돈을 좀 덜 들여서 하기 위해서 이 수직 증축, 수평 중축, 그러니까 면적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를 높여서 면적을 늘리든지 넓이를 넓혀서 면적을 늘리든지 하여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세대수나 용적률보다 좀 더 가져와서 내가 돈을 좀 덜 들이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거 할 때 이제 조건이 있죠. 조건이 15년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그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된다라고 보시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안전진단을 좀 점검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현저하게 효용성이 떨어지든지 안전성이 문제가 되든지 해야지 이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더라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모델링 투자에 대해서 장점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왜 리모델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시면 재건축처럼 이게 추가 이익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초과이익 환수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여러 조합원들께서 거기 소유주들께서 의견을 좀 합치시키는데 좀 더 수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장점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 비율의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에 요즘 이제 그 임대주택 비율을 30%까지 상향 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됩니까? 그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70% 중에서 분양을 해줘야 되고 나머지를 일반 분양분을 만들려니까 사업성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좀 힘들어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는 게 리모델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부 체납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적률이 한 200%인데 250%, 250%짜리 용적률을 300% 상한선까지 가려면 기부 체납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요건데 그것과 관계없이 주어지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 가능한 연한도 재건축 시간보다 좀 짧습니다. 그 단계별로 꼭 필요한 부분까지의 의견 조율이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한 쉽게 생각하셔서 이 뼈다가 되는 골조를 그대로 살려두다 보니까 이걸 허무는 기간도 없어지고 새로 지어 올리는 기간도 없어지니까 그만큼 기간이 짧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으려면 내 돈이 되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턴 되는 기간이 좀 짧다라고 보시는 장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뼈대를 허물고 또는 부대의 시설을 많이 늘릴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더 적은 돈으로 이 단기간에 새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는 좋은 투자 상품이
리모델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투자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이 리모델링 아파트를 그러니까 투자 수익을 내는 예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방식으로 계산하냐면, 자, 리모델링 개상 아파트가 있으면 그 시세를 분석하세요. 그 시세가 이제 뭐 부동산에 나와 있는 시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부담금, 그 추가로 분담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좀 더해 보시고요. 그 상태에서 그 인근에 있는 새 아파트 시세를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세가 5억인데 추가 분담금이 3억이에요. 그럼 11억 들어갔죠? 8억 들어갔죠? 8억 들어갔는데 주변 아파트 시세가 11억이다. 그럼 시세 차익이 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좀 반어법으로 얘기 들었는데요. 사실은 되게 쉽죠.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사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오래 걸리면 지금 가치의 가격을 환산하시고 또 미래에 대한 가치의 가격도 환산을 하셔야 되는 좀 어려운 부분들의 투자 분석법이 있는데 그보다 좀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상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리모델링 아파트의 투자 이야기를 들고 나온 가장 중요한 어떤 동기에 대한 어떤 페이지인데요. 보시면 2007년도에 111 대책이 나왔어요. 1월 11일 날 대책이 나왔는데 지금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거죠. 2003년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2008년 되기 바로 전년도인데요. 이때까지 다양한 어떤 규제 정책들이 시간차를 두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란 친구를 자꾸 이렇게 하나 얼매이고 둘 얼매이고 셋 동아줄을 계속 꽁꽁 묶으면서 결국 시장이 움츠러지게 만드는 과정을 겪었었는데 이때 좀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2007년이었죠. 2007년 1 대책이 나왔는데 이 내용이 뭐였냐면 비슷해요.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가지고 나왔고요. 민간 택지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과 아주 똑같죠. 그리고 원가 공개도 시켰어요. 당시에는 택지비 플러스 가산비 플러스 기본형 건축비까지도 정확하게 원가 공개를 하라고 했고요. 전매 제한 기간 비슷합니다. 지금 공공원 같은 경우에 10년 또 근데 25.7평 밑에 거, 그러니까 좀 소형 평수고 25.7평보다 위에 거는 7년을 줬습니다. 민간도 마찬가지예요. 민간도 7년이나 줬어요. 그때는. 그다음에 그 좀 평수가 높은 거는 5년을 줬습니다. 금융권이죠. 복수 대출에 대한 규제 제한을 똑같이 했어요. 은행, 1금융권, 보험사, 저축은행, 동일차주일 경우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밖에 안 해줬던 아주 비슷한 상황이 나와줬습니다. 이때 이러한 규제 정책이 등장하니까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요. 이게 지금 역삼동 개나리 4차인데 지금은 이제 끝났죠. 근데 이 친구가 18억 9천까지 가격을 찍고 있었어요. 2007년 1월 달에. 그런데 이 친구가 2007년 12월이 되니까 17억 5천으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무려 1억 4천이나 가격이 떨어지게 된 거죠. 이에 반해서 이 리모델링 아파트이었던 분당의 청솔 공무원이죠. 주공 5단지죠. 분당 청솔마을 가시면 금곡동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니 1억 5천이 안 떨어진 것마저도 남들보다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2천만 원 정도 가격이 좀 올라졌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리모델링에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리모델링 아파트를 투자할 때 점검해야 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 아파트로 어쨌든 바뀌는 이슈잖아요.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많은 잉여를 발생시키지는 않으니까 일단 새 아파트가 되는 이슈를 가지고 빨아먹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군, 교통, 생활시설, 그러니까 입지와 인프라가 좋은데 아직 아파트가 낡아 있는데 이게 새 거가 될 수 있는 아파트를 좀 노려보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 시세 플러스 공사비를 더한 금액이 주변의 새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은 아파트를 좀 고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용적률이 높아서요. 현재 재건축으로 가고 있는 사업들이 리모델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곳들을 또 관심 있게 이렇게 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식이 일단 15년 이상이 되어야지 가능하다는 거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수직 증축이 가능한 것들이 좀 더 낫겠죠. 그러니까 15층 이상이 되는 아파트는 중층 아파트는 3개 층까지 증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5층까지 지었다는 거는 그 내부 구조가 튼튼하게 좀 더 구조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올려도 되는 거예요.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14층 이하 같은 경우는 2개 층까지만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무게를 견딜 만큼의 어떤 구조체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장단점을 따진다면 이게 수평으로 간다든지 증축되는 부분이 좀 낮다는 것보다는 좀 높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그 수평으로 가서 같은 그 층수를 가진 아파트를 새로 등장시키는 것보다는 좀 전망이 보이는 쪽에 층수를 높게 해서 그 새로운 아파트 잉여분 용적률을 그쪽으로 반영을 시킨다면 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가치의 가격을 받을 수가 있으면 내가 그만큼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함께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대수가 적고요. 단일 면적으로 구성된 아파트를 좀 노려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잘 노려보시다가 좀 움직임이 있을 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왜 또 거기다가 이제 젊은 연령대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주인 동의가 좀 쉬워요. 이게 말이 이게 옮겨가도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좀 동의를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옮겨가서 옮길 때도 한정적이고 그 돈 받고 나갈 데가 없고 막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은 곳이고 단일 면적이 많은 곳으로 가. 이거는 사실 재건축에서도 마찬가지 점검 사항입니다. 자, 판상형의 일자형 구조였어요. 이게 이제 리모델링만의 또 새로운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이 수평 증축이 되는 곳에 별도의 동을 짓는데 좀 유리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수평 증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올리진 않잖아요. 그냥 넓히는 건데 넓힐 때 뭐가 좋나요? 지금 방이 1개, 2개짜리를 2개, 3개짜리로 좀 넓혀서 지을 수 있는 공간적인 반영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짓기 가장 좋은 구조가 이 4개의 호실이죠. 하나, 둘, 셋, 넷. 요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요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는 구조가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좀 문제가 돼요. 사실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골조의 그 뼈대를 유지하고 주차 대수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좀 굉장히 힘든 풀어내야 될 숙제인데요. 그거를 이제 지하로 파는데 공사 기간도 많이 들고 지하를 파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이 잘 확보되어 있는 아파트를 노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추후에 리모델링이 됐을 경우에 내가 점검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듯 싶어요. 자, 이제 그 단점도 좀 말씀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장점 말씀드렸고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단점은 그래요. 재건축보다는 사실은 수익률 면에서 좀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부가 지금 안전성 강화 부분을 좀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점검 기준이 좀 강화됐다는 건 결국은 그 리모델링마저도 진행하기 쉽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부분을 좀 점검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요한 거 구조 변경에서 사실 내력벽 철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더 이쁜 구조의 부동산 상품, 아파트, 호실을 마련하는데 조금은 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걸 잘 풀어낼 수 있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잘 상황을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이 3기 신도시 발표가 나왔는데 1기 신도시에서 막 데모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결국 1기 신도시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 이제 90년도의 아파트들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계속해서 노후화돼서 일본처럼 뭐 저 유령 도시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아파트들에 대한 이슈를 내가 미리 좀 노린다면 그 부분이 나에게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 지금 현재도 신규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3년 후부터는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하기 때문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더 수월한 리모델링을 좀 관심 가주시면서 현재 진행되는 곳이 어딘지도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격이 싼 부분이 있다. 결국은 2025년에요. 2025년 서울시 전체 공공주택 91.9%, 92% 정도가 사실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평가한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물량이 많죠.
근데 그 물량이 많은 흐름을 타면 그 리모델링 가격이 오르겠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물량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데 향후 비전이 있는 걸 잘 고르신다면 뭐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없는 이슈를 갖고 있는 리모델링 아파트도 90년대 아파트도 잘 고르면 나중에 약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핫 이슈는요. 요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투자 시 장점 그리고 고려할 점까지 아주 쉽고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더 많은 부동산 투자 전략 정보들 무료 세미나 참석하시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해결사님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세미나가 이제 2회에 걸쳐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7월 20일 날 토요일이죠. 7월 20일 날 이번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저희가 세미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21일 날도 오후 2시에 또 세미나를 합니다. 첫 번째 토요일 날 하는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MPL 상품 설명회입니다. MPL 하면 누구나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좀 풀어주는 어려움보다는요. MPL 상품의 어떤 장점과 특징이 있는지 그 상품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가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했으니까 많이들 오시고요. 이날은 이제 정민호 대표님 또는 김재일 그 전무님께서 오셔서 좀 강의를 좀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21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 JPK에 제가 나오지 않은 다른 주에 나오고 계시는 분이죠. 정준환 대표님께서 또 그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소액으로 시작해서 꼬마 빌딩을 매입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부동산 투자 방법의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유용한 정보들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주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